자, 먼저 단어의 짜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어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단어의 짜임새, 일단 크게 보시면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름에서 감이 오지요. 단일어라 그러면 뭐냐?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자, 형태소 여기 나왔죠. 형태소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렇죠. 뜻을 가진 최소의 단위. 즉 단일어라는 것은 더 나누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단어를 더 나누면 뜻이 없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산 했을 때 산이라는 단어를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더 나눈다면, 더 잘게 쪼갠다면 시옷, 아, 니은으로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럼 시옷은 아는, 니은은 뭐예요? 뜻을 갖지 못합니다. 의문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산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어. 그 다음에 나무를 볼까요? 나무를 더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음절별로 나누어서 나 플러스 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 뜻이 있나요? 무가 뜻이 있나요? 더 이상 뜻을 갖지 못하죠. 여기다가 선생님 무는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요. 나 너 할 때 나, 무, 먹는 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하고 별개의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렇죠? 무라는 뜻과 나라는 뜻을 합해서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를 나와 무로 나누었을 때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형태소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죠. 그래서 우린 뭐라 그런다? 단일어. 알겠죠? 단일어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 자, 그 다음에 복합어. 자, 복합어라는 건 그럼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지는 단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그 개수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 1000개를 가지고 1000개 너무 심했나? 한 10개를 가지고 만들면 굉장히 복잡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한 2-3개 정도가 일반적일 겁니다. 많아봤자. 근데 뭐 더 많은 것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복합어라고 하면 2개 이상의 형태에서 이루어진 단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나무 한번 보세요. 밤나무. 그죠? 요 녀석 나눌 수 있다.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나눕니까? 밤 플러스, 그렇죠. 밤 플러스 나무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밤을 더 나누게 되면 형태소가 안 됩니다. 그렇죠. 비읍, 아, 미음. 뜻을 갖지 못합니다. 나무 아까 봤었죠. 나무를 더 나누게 되면 뜻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밤과 나무라는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하나의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햇밥 한번 볼까요? 햇, 더 나눌 수 있다. 햇 플러스 밤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더 나눈다면 뜻을 갖지 못하죠. 그래서 이 녀석도 마찬가지 2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하나의 단어. 그래서 복합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복합어라는 녀석은 말입니다. 또다시 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로 나눌 수 있느냐?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누게 됩니다. 이 시간의 가장 주된 목적이 공부하고자 하는 타겟이 이 파생어와 합성어일 텐데요. 자, 그러면 파생어는 뭐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근 플러스 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합성은 뭐예요? 2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해서, 알겠지요? 2개 이상의 어근. 그러니까 합성어라는 것은 어근들만 결합된 거고, 파생어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접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간은 들어왔지만 어근은 뭘까요? 이렇게 궁금해질 겁니다. 자, 어간이라는 것은 활용할 때에 어간 플러스 어미가 된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가진 부분으로서 활용되는 그 부분, 즉 어미를 뺀 나머지 부분을 어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어근은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간하고 어근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활용을 하는 부분, 활용하는 그 미를 빼고 난 부분은 어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접사가 붙는 경우, 접사를 빼고 난 부분, 접사하고 결합하는 뜻을 가진 부분은 어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될 겁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접사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한다 그랬어요.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것을 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알겠지요? 자, 그러면 어근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봅시다. 밤나무 보세요. 밤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냐 아니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요것 하나의 어근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어근입니다. 그리고 밤이 나무가 밤을 한정한다기보단 두 개의 개별적인 어근이 합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뭐라 그런다? 그렇습니다. 바로 요 녀석은 우리가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 햇밤을 한번 볼까요? 햇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햇 플러스 밤입니다. 여기서 이 밤은 하나의 어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햇이라는 녀석은요, 뭐라 그러냐면 말이지요. 접두사라고 얘기합니다. 접두사, 두자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뭐라 그랬습니까? 어근과 접사가 결합할 때 파생어라고 그랬죠. 이 녀석은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접사하고 어근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요 녀석은 뭐라고요? 사전 찾아보시면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전 찾으시면 요 녀석 뒤에 접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알겠어요? 혹은 접두 이렇게 써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접사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파생어를 공부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뒤에 있는 밤은 밤인데 어떤 밤이냐 해서 해시 요 밤의 의미를 뭐 한다?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접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접사와 어근이 붙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렇지요. 파생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녀석 파생어입니다. 그 다음에 밤과 나무 이렇게 별개의 어근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확하게 이 개념만 아시면 되겠어요. 단일어는 무엇이며 복합어는 무엇이고 복합어에 포함되는 파생어와 합성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여기서 접사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잘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파생어부터 들어갈까요? 자, 파생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주의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접사는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한정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접사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한정되어 있느냐를 찾는 것입니다. 요거 한정, 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햇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햇밤에서 요 햇이 이게 접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이 햇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햇 얼굴, 햇 마이크, 햇 친구, 햇 책상 안 되지요. 다양하게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요 녀석을 우리가 접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전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전을 참고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상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슬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 사전을 찾아가면서 이게 접두사구나, 이게 접미사구나 이런 것을 특히 접두사죠. 접두사 구분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근이 한정되어 있다. 뭐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한정되어 있다는 주의사항 기억해 주시고, 접두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접두사 두자가 들어있으니까 앞에 붙는 거죠. 접사가 어근의 앞에 붙을 때 접두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뜻을 제한합니다. 뜻을 제한하는 게 접사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품사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접두사는 햇밤 했을 때 밤은 명사였죠. 그렇지. 근데 햇을 붙여도 역시 명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접미사는 어근의 뜻을 제한한다. 똑같은 의미네요. 그런데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접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지는 않는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 녀석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선무당 하면 뭐예요?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둘로 나눌 수 있죠. 무당과 선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어근이 한정되어 있어요. 같이 쓰일 수 있는 선책상, 선친구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능력이 아직 미숙한, 알겠죠? 선무당. 그래서 여기서는 미숙하다는 의미를 더 보태줍니다. 그러면서 품사를 바꾸진 않죠. 무당이란 명사가 그대로 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접두사와 어근 사이의 결합, 선무당, 파생어 형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군소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군소리 둘로 나눌 수 있죠. 군과 소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리 명사지요. 군이 붙었습니다. 뜻을 제한해 줍니다. 그러나 품사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명사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명사가 됐습니다. 자, 군이란 건 어떤 뜻을 갖게 됩니까? 그렇지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뭐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군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죠. 이 녀석도 쓰임의 한정이 있습니다. 군을 많이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쟤는 군 친구예요. 별로 쓸모없는 친구예요. 남아도는 친구지요. 쟤는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어근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접두사. 자, 그 다음에 옛날에 군주들은 백성들의 자유를 짓눌렀다 그랬어요. 짓 나왔지요. 접두사입니다. 누르다라는 동사, 그렇죠. 누르다라는 동사. 어근에 붙어서 강하게, 심하게라는 의미를 더 덧붙여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 심하게 공부했어. 야, 어제 나 밤새서 짓 공부했어. 재미는 있습니다만 올바른 우리 단어 사용은 아니죠. 한정되어 쓰입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이거 접두사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계속 접두사였는데 이제 전미사 쓰임을 한번 봅시다. 날개 나눌 수 있다. 이거 그냥 한 단어라고 단일어로 생각하기 쉬우나 나눌 수 있습니다. 날과 개로 나누게 됩니다. 날다 동사죠. 그렇죠. 동사 어근에다가 개를 붙임으로써 명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전미사는 뜻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거 느껴집니까? 그렇죠. 날다에다가 동사에다가 전미사 개를 붙이니까 명사가 돼 버리면서 그 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물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먹이 똑같은 얘기예요. 먹다 플러스 이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먹다라는 동사 어근이죠. 그렇죠. 어근이 동사 형태인데 거기다 이를 붙임으로써 명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먹을 수 있는 어떤 것 이라는 뜻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뜻을 제한하면서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라는 전미사의 역할 볼 수 있죠. 놀이, 먹이나 마찬가지 의미죠. 그렇죠. 놀다라는 동사 어근에다가 이 딱 붙여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노는 행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앞에 세 개가 말입니다. 접두사고요. 뒤에 세 개가 전미사. 요거 그대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냐 한번 볼까요? 그는 언제나 멋쟁이 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쟁이가 붙음으로써 멋을 가지고 있는 어떤 녀석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얘는 품사가 바뀌진 않네요. 그렇죠. 물리었다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가 고양이에게 물리었다. 이 녀석 접사입니다. 접사인데 이런 접사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비동의 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동의 접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물다라는 동사, 서술어를 만들 수 있는 물다라는 동사의 품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동이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더 부여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두 개 나와 있는 것은요. 무슨 예가 되냐면 뜻을 제한하면서 품사를 바꾸는 게 전미사라 그랬는데 바꾸기 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바꾸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 녀석 명사가 명사, 동사가 동사가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생어라는 것은 전미사나 혹은 접두사를 붙임으로써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거나 품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뭐예요? 그렇죠. 단어 형성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합성어로 들어갑니다. 합성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다 그랬습니다.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한다. 그렇다면 여기엔 뭐가 없다? 접사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큰 형 어떻게 돼 있어요? 나눌 수 있냐 나눌 수 있다. 큰과 형으로 나눕니다.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묶였죠. 큰은 뭐예요? 그렇죠. 형용사이면서 형용사가 뭐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관형사형으로 바뀌었죠. 왜? 크다라는 동사 어간에다가 뭘 붙였기 때문에 니은이라는 어미를 붙였기 때문이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큰 형, 크다라는 하나의 관형사 플러스 형이라는 명사가 되어서 뭐가 됐습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명사가 됐죠. 그래서 큰 형, 작은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만약에 요 사이를 띄어서 사이를 띄었으면서 큰 형이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죠. 두 개의 단어입니다. 그렇죠? 크다라는 관형사와 형이라는 명사가 연결이 되면서 별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다릅니다. 요 큰 형이라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첫째 형이라는 의미가 되고 요걸 뭐예요? 큰, 키가 큰. 그러니까 형이 1, 2, 3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큰 형 그러면 셋째이지만 뭐요? 키가 나보다 큰 혹은 셋 중에 큰이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띄어쓰기에서.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늘 앞뒤를 잘 살펴야 된다. 앞과 뒤, 앞 플러스 뒤 똑같이 어근이죠. 그런데 앞 명사, 뒤 명사죠. 명사와 명사가 결합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타난 이 두 개의 예는 뭡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합성 명사의 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큰과 형이 합해져서 명사, 앞과 뒤가 합해져서 명사 만들어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곧 도시를 벗어나면 어쩌고 저쩌고. 여기 뭐 예문은 필요 없으니까 이 부분만 집중해서 봅시다. 벗어나다 뭡니까? 벗다. 그렇죠. 벗다. 벗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가 되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나다. 이것도 동사입니다. 물론 여기 어는요, 보조적 연결어미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사를 연결시켜 줄 때, 그렇죠? 동사를 연결시켜 줄 때 쓰였던 보조적. 기억날 거야. 앞에서 연결어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쨌거나 벗어와 그 다음에 나면 합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동사와, 그렇죠? 동사가 결합이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합성 동사가 만들어진 예. 뛰노는 뛰다, 놀다 합성 동사가 됐죠. 동사가 결합해서 합성 동사를 만들 경우. 자, 그 다음에 마주선. 이건 뭐예요? 마주선. 예, 마주 부사, 그 다음에 서다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춤추다 명사, 그 다음에 추다 동사. 전부 다 합성 동사 얘들이에요. 벗어나면 뛰노는 마주선 춤추다. 전부 다 합성 동사 얘들인데 합성 동사를 만들어 줄 때에 주의하실 것은 뭐예요? 동사와 동사만이 결합해서 합성 동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품사들이 결합해서 동사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더 어렵게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합성어를 만드는데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이 좀 다른 것, 이 구성 요소가 다른 것, 이런 형태, 같은 것, 이런 거 찾는 문제도 낼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높을은 봅시다. 높다, 형용사, 부르다,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해서 뭐가 됩니까? 합성 형용사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장 속에서는 높으른 하늘이라고 해서 관형사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높으르다라는 단어를 만듦에 있어서는 형용사를 만든 것이죠. 보기에 좋은 음식이 되게 맛이 있더라 그랬어요. 맛 뭐예요? 명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있다는 뭐예요? 있다라는 건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보조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보조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는 녀석인데요. 상태를 낳다는 경우에는 형용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여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동사로 또 쓰이기도 하고 사전 찾아보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맛이 있다 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플러스 형용사 해서 뭐가 됐다? 합성 형용사가 됐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뚝뚝뚝뚝 그냥 막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 예문을 미리 적어놓고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선생님 수업과 함께 따로 적어 놓은 후에 나중에 스스로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답을 맞춰보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푸른이나 맛있더라 같은 경우는 합성 형용사였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뭡니까? 한, 관형사, 그 다음에 바탕 뭐예요? 그렇죠, 명사. 오래오래 부사. 그렇죠. 부사.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부사.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나, 한바탕 치렀다. 오래오래 살다. 그래서 합성 부사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앞에는 그러니까 합성 명사와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어근 두 개가 합쳐지면서 명사가 되거나 동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예들을 한번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 두 개의 예문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파생어가 만들어질 때, 합성어와 결합을 통해서 파생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 또 파생어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다지 같은 경우엔 열다와 닫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상태죠. 그래서 요만큼만 딱 보면 여닫다 기본형 여닫다 요 경우에 보면 합성어가 됩니다. 합성어. 그렇지. 근데 거기다가 전미사 이를 붙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뭐가 된 거예요? 파생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설마.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닫다가 먼저 결합이 돼서 합성어를 만든 상태예요. 그 합성어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어 여다지를 만든 것이고요. 병마개를 봅시다. 그렇죠? 병이라는 어근 그 다음에 막이라는 어근에다가 에라는 요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전미사가 됩니다. 전미사를 붙였어요. 그렇다면 마개라는 것은 하나의 파생어가 되죠. 이번에는. 그렇죠. 마개라는 것은 하나의 파생어야. 파생어 한 단어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병이라는 어근을 하나 더 결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다지는 파생어인가요? 합성어인가요?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파생어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고요. 병마개는 합성어입니까? 파생어입니까? 하면 합성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먼저 합성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파생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참고사항인데요.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존의 우리말에서 중국어가 완벽하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한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한자들을 가지고 또 아주 자연스럽게 생산적으로 단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합성어를 만드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뺐고요. 여기서는 하나 주의사항으로 적에 대한 쓰임만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이라는 한자는요, 전미사로서의 기능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미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이다 하면 인간 플러스 적이 되면서 또 매우 인간적이다 할 때 인간적이다, 그는 인간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매우 인간적이다 할 때 적이 붙음으로써 뭐예요? 어근에 정도성을 부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람이다 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성향을 꽤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렇죠? 그런 전미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미사를, 이 적이라는 전미사를 쓸 수 있는 경우와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럽이 붙는 말에는 적이 오지 않을 때가 많고요.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적이 붙는 말에는 스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이렇게 스럽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경우에 어근에는 적을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반대로 얘기했어요. 고통적이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나 개방스럽다처럼 스럽이 잘 붙지 않는 경우에는 개방적이다처럼 적을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적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스럽을 여러분들이 한번 붙여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럽다. 되네. 그럼 적을 붙이지 말아야지. 개방스럽다. 말이 이상하다. 그럼 적을 붙일 수 있겠네. 이 적은 뭐라고요? 그렇지요. 뜻을 어느 정도 붙여줍니다. 어떻게 정도성을 부여하는 전미사로 쓰이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은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 이 통사라는 것은 문장을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된 겁니다. 통사적 합성어는 그럼 뭐냐? 그렇지요. 바로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일치하는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는 뭐냐? 그렇죠. 문장을 만드는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즉 비문법적인 합성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예를 들어보면요. 벗다 나다 동사 사이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보조적 연결 어미가 들어가면서 본동사와 그 다음에 보조동사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본동사와 보조동사. 기억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형성하는 법칙에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뛰놀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 플러스 동사가 맞바로 부딪히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보조적 연결 어미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동사가 둘이 맞부딪히는 우리 문장에서 어색한 경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문장이나 구절의 배열 구조와 일치하는 것은 통사적 합성어, 앞에 얘기했죠. 일치하지 않는 이런 형태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알겠습니까? 통사적 합성어는 뭐라고? 우리 문장이나 구절의 배열의 구조에 일치하는 것, 문법적으로 옳은 것.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의 형석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단어의 짜임새만 한번 정리를, 첫 번째 공부했었던 단어의 짜임새만 정리하면 전체가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 근데 여긴 뭐야? 복합은 두 개 이상의 형태소. 그래서 파생어의 경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어에 포함되면서 접사가 결합되는 녀석. 합성어는 접사가 없고 두 개 이상의 어근만이 결합되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는 거와 같이 단어는 형태소 하나, 두 개 이상 복합어, 복합어는 파생어와 합성어, 파생어는 접사가 들어간다, 얜 접사가 안 들어간다, 어근끼리 결합이다. 알겠죠? 접사에는 접두사와 전미사가 있다. 전미사는 뭐 한다 그랬어요? 전미사는 품사를 변형시켜주기도 한다라는 얘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생어가 포함된 합성어도 있고 합성어가 포함된 파생어도 있다라는 얘기했죠? 전부 다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